2024년 6월 25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연속으로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 USGS는 첨단 지진 피해 예측 모델인 페이저 시스템을 활용해 이번 지진의 피해 규모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희생자가 수천 명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심지어 1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매우 심각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미국, 멕시코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은 즉각 구조대와 구호 물자를 긴급 파견하여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신속한 인도적 지원과 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 날 일본에서도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대규모 지진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지진 활동이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지진의 심각성 및 현황. 이번 베네수엘라 대지진은 수도 카라카스 서쪽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수정 메르칼리 진도계 MMI 기준으로 진도 9에 해당하는 매우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어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지질조사소가 운영하는 페이저 시스템은 지진 강도뿐 아니라 인구 밀집도, 건축물 내진 성능, 지진 발생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피해 예상 단계를 색상으로 구분하는데 이번 지진은 최상위 단계인 레드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레드 등급은 대규모 인명피해와 광범위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며 신속하고 광범위한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경고합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직하지진이라는 점에서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직하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얕고 인구가 밀집한 도시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파가 거의 감쇄되지 않고 직접 전달되어 강한 진동을 유발합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인근에서는 약 38초 간격으로 거의 동시에 발생한 두 차례의 대규모 지진, 즉 쌍둥이 대지진 이 도심 대부분을 사실상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건물 붕괴, 도로 파손, 전력 및 통신망 마비 등 도시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손상되어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원인과 지질학적 배경. 이번 지진은 베네수엘라가 위치한 한경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카리브 해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만나는 복잡한 지질학적 경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지각판은 서로 상대적으로 이동하며 판 사이에 강한 마찰이 쌓이는데 이 축적된 능력이 한계에 달하자 갑작스럽게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지진은 이 지역에서 130년 만에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되며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로드리게스는 이번 지진으로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7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건물 붕괴와 도시 피해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희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진 발생 지점이 육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카리브해 도서 지역에는 한때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으며 이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 복구 작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6월 25일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연쇄적 강진. 2024년 6월 25일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미국, 베네수엘라, 일본 등 여러 지역에서 총 4회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생한 지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샌프란시스코 인근이었으며 이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발생한 베네수엘라 대지진으로 인해 미국 지진 소식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첫 지진 발생 38초 만에 규모 7.5에 달하는 두 번째 강진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규모 7 이상 강진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지진 발생 약 25분 후에는 일본 혼슈 북부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6.9, 후에 일본 기상청이 7.2로 상향 조정, 해저 지진이 발생했으며 최대 진도는 진도 6강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세계 각지에서의 연쇄적 대규모 지진 발생은 자연재해학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며 전 지구적 지각 활동이 일시적으로 활성화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빈도와 올해 지진 동향. 일반적으로 규모 7 이상의 강진은 세계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빈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2024년 들어 베네수엘라에서 두 차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발생 빈도가 다소 빨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규모 8 이상의 초대형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규모 8 이상의 지진은 통상 연 1회 발생하는데 올해 가장 큰 지진은 6월 8일 필리핀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페이저 등급 오렌지에 해당했습니다. 레드 등급 지진은 올해 들어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이 처음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현재까지도 여진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진은 본진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집안을 계속 흔들어 추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피와 안전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지 주민과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국제사회 역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 복구와 재건 작업에 적극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베네수엘라 대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해당 지역 사회의 기반 시설과 경제 활동에 막대한 충격을 가했으며 국제적 차원의 긴급 대응을 요하는 재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진 발생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과 여진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하고 향후 지진 발생 빈도 및 규모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지진 대비와 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으며 특히 내진 설계 강화,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지역 주민 대상 철저한 대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지진 다발 지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질 감시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전 세계가 이번 재난을 계기로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